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임급종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중민 소장, 와운의 전태진 파트너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임급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좀 하락하는 종목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이스페타시스 왜 이렇게 빠지나 아침부터 찾아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뉴스나 내용이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좀 루머가 돌면서 오늘 장중에 9%의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중 루머도 돌고 있다고 하고 또 일각에서는 대덕전자가 MLB 사업 진출하면서 경쟁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락을 두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기는 하는데 공식적으로 일단 나온 부분은 없다 보니까 오늘의 이제 흔들림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이스페타시스의 급락 배경 좀 자세하게 더 살펴볼까요? 예, 지금 앞서 앵커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유상증자에 따른 루머가 좀 많이 나온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아직 루머인 거죠. 예, 회사 입장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에 따른 루머로 지금 돌고 있어서 그렇게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경쟁 업체를 봤을 때 대덕전자라는 기업이 좀 경쟁 업체긴 한데요. 네. 이스페타시스와 대덕전자의 경우에는 주가 흐름들이 올해 완전 상반되게 흘러갔습니다. 근데 오늘도 상반되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는 주가는 빠지고 있지만은 대덕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또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MLB라고 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대덕전자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연출되지 않냐. 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좀 연출되다 보니까 이스페타시스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게 한반도체와 하나 인더스트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맞네요. 그러니까 네. 경쟁 업체가 출연을 했다면은 독점적인 구조가 깨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이를 나누는 구조가 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스페타시스의 경우에는 지금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그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지금 루머든 뭐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돼야지만 좀 여기에서 그렇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루머에 대해서도 마무리가 되고 사실적인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고 대덕전자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이스페타시스의 경우에는 제 수출 비중이 한 95% 정도 되고요. 그리고 MLB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다층 기판이라고 하는데 3층 이상 회로층을 좀 가지게 된 부분들인데 이게 층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데이터 처리가 빨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가속기 쪽에 굉장히 좀 많이 포함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AI 쪽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좀 성장하고 있는 분위기고 심지어는 좀 수요도 많은 부분들이다 보니까 결국 이 부분들이 쉽사리 깨지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구글과 MS 등으로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수요는 좀 견고하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신규 고객사 확장에 따른 내용들도 나와 있고 심지어는 MLB에 대해서 이제 5공장 신설을 하게 된다 한다면 그걸 통해서도 매출적인 부분들이 좀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전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다만 지금은 루머로서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한다면 그때는 좀 접근을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지금 실적이 좀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러한 부분들이 리스크로 지금 잔존하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그때 접근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은 맞긴 하지만은 지금 당장은 아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스페타시스 숏 대덕전자 롱 이거는 아직 아닌 거네요. 예,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왜 유중 얘기가 계속 돌까요, 이스페타시스는? 저는 이 유중을 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뭔가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인지. 예, 이게 결국은 이제 루머라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나오니까 도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리스크들이 만약에 잔존하게 된다 한다면 굳이 지금은 건드실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추후에는 해소가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확인하고 실적까지 확인한 다음에 접근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좀 공식적으로 해명이라든지 반박에 대한 사실 무근을 좀 선을 그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루머가 도는데 이제 대덕전자 이슈까지 붙으니까 오늘 좀 낙폭이 큰 걸로 그럼 봐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회사에서 입장을 내놓으면은 좋긴 하겠는데 쉽사리 그렇게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좀 체크만 좀 해두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이긴 매수이나 관망 섞인 매도로 이스페타시스 아직 실적까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가자. 다만 성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한 것은 없다라는 의견을 주신 만큼 오늘 급락 많이 놀라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조금 더 확인을 하고 가자.
공식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은 만큼 확인은 필요하다라는 이스페타시스 관망에 대한 또 향후의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임급종도 만나볼까요? 네, 회심의 일격을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 장중에 3%까지 뛰기도 했고요. 현재는 상승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6만 원 선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컨퍼런스 콜 내용을 좀 긍정적으로 소화하고 무엇보다 HBM3 콜 테스트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오늘 양봉을 그렸는데요. 삼성전자 반면에 SK하이닉스 최근에 여기도 주가가 계속 엇갈리죠. 네. 아무래도 이제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엔비디아라든지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기존에 납품했던 것들에 대한 비중이 좀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기대감에 우려감과 기대감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아마 삼성전자 관련해 가지고 어제 미증시가 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또 미선물 지수도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장전에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 나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31일이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했던 건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과연 이 HBM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 부진에 있어서는 뭐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 HBM 공급 지연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최근에 조건부 승인에 대한 이 이야기가 대만 언론을 통해서 나왔었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일어나는 컨퍼런스 콜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보고요. 일단은 뭐 이게 컨퍼런스 콜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좀 지금 일단 투심 자체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어서 삼성전자 지금 가격의 매수 충분히 메리트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워낙에 주가가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위에 지금 한 7만 원대까지 본다라고 해도 이 안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좀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간다 하더라도 조정을 받고 다시 조정 이후 상승해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줄 것이기 때문에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접근하는 전략은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근데 그동안 삼성전자 계속 빠지고 SK하이닉스 선방할 때 다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차별화된 선방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네. 오히려 보란 듯이 삼성전자가 갑자기 반등을 주더니 요즘에는 삼성전자가 뭔가 호재에 조금 더 강하게 반응을 하고 SK하이닉스가 계속 빠지고 있단 네네. 말이에요. 그럼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빠질 때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종목을 비교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가 당연히 우선적이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의 반응이 호재에 반응을 하고 또 악재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 하회에도 불구하고 컨퍼런스 콜이 좀 기대감이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급등하는 것처럼 그냥 지금의 흐름들은 이제 어떤 호재라든지 악재에 되게 좀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BM 관련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SK하이닉스가 뭐 TSMC랑 같이 개발도 하고 있고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캐파라든지 능력치를 본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거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 최근에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이제 많이 빠진 데 따른 좀 올라오는 힘이 있을 때 주춤할 수 있긴 하나 그럴 때 또 매수 기회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일단 긍정적인 시각을 짚어주시기는 했는데 삼성전자 안에서도 조금 더 반등을 꾀할 수 있겠다. 다만 어느 정도 이제 오른 선에서는 또 소화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서니까 오늘 STI라든지 네. 네오셈 이런 종목들도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소부장 쪽의 분위기가 확실히 좀 살아났는데 뭐 이런 연속성도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투심 자체가 좀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뭐 삼성전자 향 매출이 볼 수 있는 뭐 EST라든지 EST 오늘 좀 이슈가 좀 있었지만 IMT, 뭐 테스, 뭐 STI, TSM 이런 종목들, 네오셈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군들 중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네오셈 저는 오늘 이제 윗골이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네.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소부장 쪽에서 그럼 탑픽이 저는 오늘 네오셈이 눈에 네오셈이 띄게 가자. 보여가지고. 네, 눈에 띄셨군요. 네오셈이 워낙 또 한 번 탄력 보여줄 때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종목이니만큼 같이 또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조금 전에 HD 현대 조선 관련한 3사 지금 일제히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그래도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SD 현대 중공업도 3분기 지금 영업이 2천억 원대 시현하면서 컨센서스를 웃돌았고 SD 한국조선해양 역시 3분기
동기 영업이익 3,984억 원, 전년 동기 대비 477%나 급증했고 여기도 컨센서스를 웃돈 실적을 발표한 이후 그래도 좀 낙폭을 줄여내는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약세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조선주들의 실적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 이 시각 또 어떤 종목이 사이렌 울리고 있는지 VR 발동 종목 시황센터 연결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네, 오장 VR 발동된 종목 통해서 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레뷰 코퍼레이션과 JTC, KTC 그리고 지오 엘리먼트가 상방부에 발동됐고요. 또 베셀은 하방부에 발동됐습니다. 또 뒤를 보시면 예스티가 상방부에 발동된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VR 특징주로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VR 종목은 한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탔던 HPSP와 예스티입니다. HPSP는 웨이퍼의 결함을 개선하는 고압 어닐링 장비를 주요 반도체 회사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독점적인 시장을 깨기 위해서 나선 곳이 예스티인데요. HPSP는 지난해 9월 예스티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예스티는 그해 11월 두 건의 소송으로 맞대응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으로 예스티의 기술이 HPSP와는 다른 별개 특허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는 특허 무효 심판으로 HPSP의 기술이 특허 가치가 없어 무효라는 주장인데요. 예스티는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승소해도 신사업에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1년 넘게 이어진 두 기업 간의 싸움에서 오늘 HPSP가 예스티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에 HPSP는 18%까지 급등, 예스티는 27%까지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 기사가 삭제되고 보도가 잘못 송출됐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주가는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조금 전에는 예스티가 낸 소극적 권리법인 확인 심판이 인용되면서 예스티 편의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예스티는 조금 전 상방 VR 발동됐는데요. 현재 3%로 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VR 특징주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레뷰 코퍼레이션입니다. 레뷰 코퍼레이션의 최대 주주 지분 보호 예수가 최근 해제되면서 전략적 투자자인 LG U+와 다우기술이 적극적으로 지분 확보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는 30억 규모의 이미 취득된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시가 넘어서 상방부에 발동됐고요. 지금은 7.29%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R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루머에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뉴스에 따라서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소송으로 인해서 관심이 높았던 HPSP와 EST 살펴볼까요? 앞서서 내용은 짚어봤으니까 오늘 오후 주가가 난리 났어요. HPSP 급등했다가 거의 지금 제자리, 그리고 EST도 급락했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낙폭 줄이면서 제자리. 근데 이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이제 변동성이 컸는데 얼마 전에 심리종결 통지서가 발송됐다라는 뉴스 나왔을 땐 예스티가 사실 올랐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뭔가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 뉴스는 뭘까요, 반지민 소장님? 예, 저도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거는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그 HPSP와 그 예스티의 경우에는 주가가 HPSP는 윗꼬리를 달았고 예스티는 지금 아랫꼬리를 달았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HPSP가 좀 더 셌던 이유가 뭐냐면 초반에 셌던 이유가 뭐냐면 승소했다라는 한 언론사에서 내용이 나오긴 했습니다. 나오긴 했는데 그 언론사에서 저도 이제 클릭을 해보니까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제가 됐어요. 예, 검증이 네네. 필요하다더니 삭제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무효 소송인가 뭐 그런 부분에 무효 심판에 대해서 뭐 제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무효가 좀 어느 정도 그 잘 안 된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EST 네. 쪽에. 그러다 보니까는 HPSP 쪽이 좀 더 그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독점이 아직도 좀 유지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한쪽에서는 또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EST 쪽에 대해서는 그것만 그렇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해서 독점 이 부분들이 깨질 거야.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명확하게 내용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뭐 보도자료나 이 내용들이 네.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때 확인해도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전까지는 크게 변화가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섣불리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어렵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뭐 앞서서 뭐 지난 9월부터 특허 침해 소송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은 HPSP 쪽에 대해서 만약에 이 부분들이 질 경우에는 이게 지금 EST 쪽에 굉장히 좀 강세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지금도 역시나 아까 이스페타시스와 관련된 의견으로 지금은 체크만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네. 말씀드리겠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어느 기업이 명확하게 내용들이 없고 그 법원 판결이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 디테일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지금은 HPSP나 EST나 접근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 관망. 있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지금은 이게 매수와 매도밖에 의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HPSP가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좀 매도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추후에 지켜보시고 이 이슈가 다시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접근해도 늦지 않으니까 이 점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송 때문에 HPSP 주가는 내내 눌려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와중에 뉴스로 인한 혼란이 있었고 이 뉴스는 또 삭제가 된 상황에서 지금 어느 하나 명확한 것이 없는 뉴스이다 보니 HPSP, EST 모두 다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오히려 EST가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좀 오른다면 어느 정도 이제 비중 조절로 하면서 이제 관망을 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확인이 더 필요하다라는 데 무게를 두신 거죠. 그렇죠. 근데 네, 굳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굳이 막 지금 신규로 접근해야지 이거는 그러니까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다. 이제 공식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은 만큼 EST와 HPSP 혼돈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관망으로 조금 더 내용을 확인해 보자라는 의견, 이스페타시스와 의견은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임급종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항상 이제 오르는 섹터가 요즘에 하루 걸러 하루 계속 바뀌죠. 오늘은 일부 방어 성격의 음식료주들도 선박을 하고 있는데 농심, 오랜만입니다. 3%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농심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최근에 회자되지 않았던 종목이었는데 오늘의 상승은 그냥 이제 그것도 방어주라고 괜히 엮은 거예요. 오늘 음식료주의 반등은 그냥 순환매인 건가요? 저도 오늘 시장이 실질적으로 오늘 그 장 시작 전에 오늘 시장이 좀 어렵게 되면 맞아요. 방어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음식 업종을 좀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시장이 좀 견조한 흐름이 나왔었기 네네.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쪽을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오늘 농심이 좀 이렇게 오늘 음식 업종이 좀 움직여주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농심만 본다라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올해 이제 급등을 보여주고 나서 6월달에 고점을 찍고 조정을 한참 받은 후에 지금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오는 과정이긴 네. 하거든요. 그렇다면 매수 관점으로 봐도 유효하다라고는 봐요. 다만 그렇게 지금 막 사고 싶은 종목은 아니지 않아요? 저는 안 사죠. 그러니까요. 네, 저는 안 사는데 자리는 그럴 만한데 자리는 매력은 상당히 낮다. 매력은 있지만 손이 안 나가는 그렇죠, 스타일의 그렇죠.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3분기 이제 음식료종들 농심은 이제 3분기 영업에 대한 그 부진이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은 결국 K푸드가 글로벌적으로 사랑을 받았던 그 기대감을 한 번 더 가져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물론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올해 라면 수출도 역대급으로 실적을 좀 찍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고 중국 부양책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 할랄 이런 쪽의 그 시장 식품으로, 정책 네네. 그리고 미국 공장 가동에 대한 기대감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럴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리가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을 할 때 네. 이런 종목 우상향을 천천히 하는 종목들보다는 좀 급등하는 종목들을 선호하는 투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네. 굳이 손이 나가지는 않을 그래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매수와 매도의 선택지를 주셨다면 저는 매수가 맞다라고 네. 보고요. 뭐 매도는 당연히 아니라고 봅니다. 굳이 찾는다면 매수이기는 하나 자리는 매력적이지만 섹터라든지 농심 자체적인 매력도는 사실 다른 종목들 대비로는 낮다의 뉘앙스를 특히나 그리고 네. 그 방어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기 다른 때문에 섹터가 더 매력적이라는 오히려 거잖아요. 방어주보다는 시장에서 주목을 네. 받는 종목들로 공략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임급종으로 지금 농심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뭐 일부 화장품 관련주 쪽에서도 뭐 상방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일단 농심에 대해서는 좀 방어적인 종목에 대해서는 좀 매력은 적다라는 의견을 주신 만큼 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급종 두 분과 함께 해봤고요. 지금까지 전태진 파트너 그리고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